근데 그래요. 자, 노트 살짝 펴보세요. 노트. 기본. 확률보다는 통계가 일상생활에 더 많이 쓰이겠죠. 통계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용어 세 가지가 있어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자, 영어 공부하자. 평균 영어로. 평균 영어로. 알았어. 분산 영어로. 마지막 하나 남았어. 표준 편차 영어로. 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은 에버리지 말고 민을 많이 쓰는 편. 따라해봐. 민. 평균 그러면 M 해놓은 걸 많이 보지 않았니? 그랬을 거예요. M 해놓고 많이 봤을 거예요. 분산. 읽어봐. 그렇게 읽으면 돼요. 따라해봐. 분산. 그래.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평균은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여기가 생각이 안 난다. 디비에이션이거든요. 근데 생각이 안 난다. 생각이 안 난다. 생각이 안 나. 생략 이렇게. 여기 S를 기억하세요. 그렇죠? S. 평균은 다른 말로 기대값이라고 불러요. 기대값. 이렇게 하면 또 잘해요. 기대하다. 영어로 expect. 명사형 expectation. 기대값이에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라는 것이 나타날 평균을 EX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됐죠? EX라고 쓰거나 애칭으로 M이라고 쓰거나. 이게 평균의 시작. 평균은 대표값의 일정이에요. 대표값은 그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값. A반의 수학평균 70점, B반의 수학평균 50점. A반은 B반보다 수학 잘하니? 물론 A반의 수학평균은 50점이고 B반의 수학평균은 70점인데 A반은 이렇게 점수 분포가 막 되어 있고요. B반 점수 분포가 이랬대요. 물론 잘하는 애가 A반에 있을 수는 있었겠죠. 근데 내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A반, B반이 있잖아. A반의 수학평균이 B반보다 높으니까 A반은 평균적으로 B반보다 수학 공부를 잘해 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거를 대표값이라고 부른다고. 따라해봐. 대표값. 그러면 대표값으로 쓸 수 있는 값들이 중3 때 배웠던 것 중에 몇 개가 더 있어요. 일단 평균 지금 제가 했죠. 쉬운 건 내가 했으니까. 두 번째. 일상생활로 돌아갑시다. 하이닉스의 평균 연봉이 9,000대가 된다고 해요. 하이닉스 과장의 평균 연봉이 과장의 평균 연봉이 8,000 후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 하이닉스의 평균 연봉이 9,000이야. 근데 과장급 때가 평균이 8,000인데 전체 토탈 평균인 게 9,000이라는 소리는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임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임원진들이 많이 받고 있다는 소리지 지금.
그러면 평균은 자료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펼쳐져 있을 때 쓰는 게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 사장, 이사 2명, 사장의 연봉이 100억, 이사 2명의 연봉 총합이 100억, 나 사원, 연봉 3천. 자, 평균을 내봐. 손나 크겠지? 그러면 QEM 학원의 평균 뭐 연봉이 뭐 몇백억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 어쩌라고 나. 안 되잖아. 이렇게 자료가 극단적일 때는 평균을 대표값으로 쓰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됐죠? 그러면 그런 평균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쓸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2가지가 더 있죠. 중3 때 배웠던 거. 최민구 말고 빈값. 최빈값. 따라해봐. 최빈값. 여기 애들이 막 3천, 4천, 4천, 4천 막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뭐 100억 이랬으면 최빈값 쓰는 게 오히려 낫잖아. 평균을 쓰는 것이. 그 대표값의 일종이에요. 평균은 씁니다. 대표값의 일종. 대표값을 쓸 수 있는 것이 최빈값이 있고요. 또 그렇지. 그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빈값 중앙값 안 나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고, 학생부 종합전형 보면은 여대에서 가끔 묻더라고요. 평균을 쓰면 단점이 뭐예요? 뭐 이런 거. 중3 때 시험을 봤던 것처럼 이거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분산은요, 그 평균을 가지고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성적대 분포를 알 수가 없잖아. 평균이 70 그러면 어떤 반은 특수목적반이라서 평균이 70이면 그 나물에 그 박이 모인 반도 있는데, 어떤 반은 평균이 70점이라고 해도 정상적인 분포, 잘하는 애서부터 못하는 애까지 쭉 펼쳐져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포를 알고자 만든 게 분산이죠. 중학교 3학년 때 분산 구하는 공식을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더라? 너무 오래됐죠.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한번 따라해봐.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는 뭐냐면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뺀 것을 편차라고 불러요. 분산이라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기 때문에 편차랑 관련이 있겠죠. 좀 더 정확히 얘기해보면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 것을 제곱에 관련해서 표현한 걸 분산이라고 불러. 그 편차의 정의는 뭐냐면 점수가 만약에 90점이래요. 그러면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뺐지? 그러면 편차는 20점.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20이라는 소리고, 내 점수가 한 30점이래요. 편차는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뺐어요. 편차 얼마니? 마이너스 40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편차야. 이해됐어요? 그럼 한번 써보자. x라는 별량이 있대. 근데 30, 50, 70 이랬다는 거예요. 얘가 등차서열로 되어 있으면 평균은 중앙값이잖아,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을 계산을 해보면 30점이라는 걸 알아. 30점? 아니 50점? 50점? 50점. 평균은 다 50점일 거라고. 편차를 구하라는 소리는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보세요, 그 뜻이거든.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뺐어요. 마이너스 20점.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뺐어. 빵점.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뺐어. 20점. 이렇게 된다고. 교육청 모의고사 한두 번 나온 적 있어요? 편차의 합은 항상 얼마죠? 0입니다. 당연하지? 편차의 합은 항상 제로야? 편차의 합은 항상 제로고, 근데 이렇게 할 거거든. 어떤 집단의 분산이 크다라는 얘기는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다, 이 뜻이고요. 어떤 집단의 분산이 작다, 이 소리는 평균점에 몰려있어야 그 뜻이거든. 이런 것을 값으로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표현하려고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내고 싶기 때문에 음수, 양수 구분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다 양수를 바꿔치기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편차 제곱을 하러 가요. 편차 제곱은 이거 400이죠. 여기는 0이죠. 400이 되죠. 값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편차 제곱의 평균을 하러 갑니다. 3분의 400 더하기 400. 0은 생략. 이렇게 됐겠죠? 분산은 3분의 800이라고 중3 때 그렇게 열심히 계산을 했던 기억이 날 거라고. 맞죠? 그래요. 얘가 오리지널 분산 공식이야.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분산과 관련된 식들을 유도를 할 때는 편차 제곱의 평균을 가지고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시그마를 표현하는 방법은 공부 좀 한 다음에 할게. 지금 처음부터 시그마 표현하잖아. 그럼 싫을 거야, 통계가. 되도록이면 부담 없이 하려고 노력 중이야. 얘를 수학자들이 변형을 시켜놨습니다. 이대로 계산하기 불편하다 보니까 얘를 살짝 변형을 해놨어요. 분산을 변형을 했더니 이렇게 하는데 분산 bx라고 했죠. x2 분산 해봤더니 x제곱의 평균에다가 m제곱을 빼는 형태로 바꾼대. 시그마로 풀면 그렇게 나와. x제곱 평균 빼기 m제곱, x제곱의 평균 빼기 m제곱. 분산 어떻게 구하라고? x제곱의 평균 빼기 m제곱. m은 평균이야. 분산 어떻게 구하라고? x제곱 평균 빼기 m제곱. 됐죠? 이렇게 계산을 해요. 중학교 3학년 때 무슨 뭐 이상한 수학들 있잖아. 이상한 수학은 아니고 뭐 A급이라는 둥, 뭐 하이레벨이라는 둥, 뭐 최상이라는 둥 이런 수학 문제집을 보면 생뚱맞게 이런 공식이 써있는 책도 있었을 거라고. 못 본 걸로 하고. 됐죠? 여기까지? 됐죠? 분산 구하는 공식 x제곱의 평균 빼기 m제곱. 이거를 이렇게 외우는 애들도 있다. 제, 평, 제라고. 뭐라고요? 제, 평, 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제, 평, 제. 됐어요. x가 평균 빼기 m제곱. 그렇죠? 그래, 난 이게 좋아. 그러면 이게 변신을 시켰다는 얘기는 이게 편리하다야. 편하다. 앞으로 이렇게 전부 다 계산합니다. x제곱 평균 빼기 m제곱으로 계산을 하는데 마침 변수가